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왕상희 회장께서 그때 서울에서 4.19 학생 데모에 참여하셨으니까 그 대상을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소상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 3.15 부정선거가 금권선거, 저도 그때 유권자였으니까 금권선거, 관권선거, 폭력선거가 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동인신문 동네로 술 보내고 안주 보내서나 막 대접할 때요. 돈봉투도 거의 공공연히가 돌릴 때입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부정선거에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그때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것이 내무장관 최인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더더욱 앞장서서 부정선거를 하고 어느 불악에 야당은 누가 적절하면 붙잡아다 협박도 하고 매도 때리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용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인조, 5인조, 자, 투표하는 번호가 쭉 있다면은 3명씩, 5명씩 선거관리위원장이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투표를 해라. 포장소위가 표를 찍어가지고 같이 공개를 합니다. 그 3인조면 3인조, 5인조. 그래갖고 함자 넣으니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야당 지지한 사람이겠죠. 이걸 안 보이고 그냥 갖다 넣었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우리 면 예를 내려봐서 들었습니다만은 나보다 국민의교 2년 후배 주는 사람인데 국민의 때부터도 싸움을 잘하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회기도 안 가고 먹고서 순전히 이제 운동만 하는 사람인데 논산군 일대하고 익산군 북부 지역 지금 연무비 되었습니다만 황어, 망성, 용안, 용동 그때 대학은 어떤 대학이에요? 서울에서. 중앙대학이요. 중앙대학교 4학년 때? 어느 대학이 다 4학년 때죠. 우리 동기가.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누가 주먹심 있고 싸움을 잘하면 자연 똘마인들이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자, 이제 조직폭력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산군 일대, 익산 북부 일대가 이 건달패들이 가 밑으로 많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하나의 조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황하치서, 망성치서, 용안치서 이 각 지서장들이 그놈을 불러다가 그 똘마니 패들을 선거 투표구에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앞서 말한 대로 3인조에 공개라고 그냥 가서 넣는 사람 있으면 끌어다가 그런데 시골 사회에서 내 친구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친구라. 그런데 끌고 가서 그냥 냅다 주먹으로 치고 하면은 그 투표구에 파송되어 있는 승객들이 못 보는 채 외면해주고 그러면 그냥 저 애비 친구도 잡아 때리고 그래서 금권선거, 관권선거, 폭력선거가 종합된 것이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6년도 선거는 선거 며칠 남겨놓고 다음 후보 낼 수도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신익희 해공선생이 참 비나랑 호남선에서 사망을 해서 이승만 자유당 후보 단독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60년도 역시 조병욱 대통령 후보가 참 암으로 벌써 이런 게 미국으로 가서 수술됐지만 그대로 사망하고 보인 게 역시 부통령 하나 가지고 그런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제 이기붕 국회의장은 이기붕이를 당선시키고서나 그렇게 폭력선거, 금권선거,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원군 출신 김주열 군이 마산상고 1학년 학생이었는데 호남은 그때 뭐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만은 저 경상도에서 대군이 마산 창원지구에서나 산발적인 데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산상고 김주열 군이 데모에 참여했는데 최루탄을 맞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땅을 파고 묻어 심어놓는데 마산 앞바다로 나가서나 바닷속에다 쳐넣어버렸네. 그런데 마침 부도 쪽으로 계절풍이 한 3주 계속 부르니까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시체가 뜬 거라. 그래서 부도 쪽으로 이제 밀려왔는데 육안으로도 보이니까 어부가 바로 부르고 건여놓고 보인 게 마산상고 배지가 있고 학년마크가 있고 명찰이 김주열이다. 복장이 마산상고 복장. 그게 학교로 연락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김주열 군이 여러 날 무단결석에서 이거 웬일이냐 담임선생이
애들 보고 누구 아는 일 없냐 걱정하던 처에 이 연락을 받고 담임선생이니 학급 학생들이 몰려가서 보니까 주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추집해가지고서는 마산에 사나 대모가 좀 일어났는데 과감하게 때리잡았다고 그래요. 그 불똥이 서울로 춘 것이 4.19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이어서 마산에서 산발적인 대모가 났고 김주열 군이 그렇게 해서 물쓰고서 결국 건져졌고 근데 눈에 치료탄이 베개 있고 이거 분명 대모다 준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똥이 이제 서울로 쳤는데 제가 4월 23일 날 학부 영장을 받고 입대하게 돼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증병검사할 때 일반으로 가면 3년, 뭐 제대할 때 한 2달 줄어서 4개월 정도면 제대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교부가 1년이고 학부가 1년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목줄이 그냥 재학 중에 가면은 단기 복무인 게 대개 단축원을 내고 재학 중에 군대들을 많이 갔는데 그래서 내가 단축원 내가지고 4월 23일 이미 입대 영장이 나왔어요. 학부로. 그런데 그 4월에 이제 20일 회사나 이제 시골 내려와서 있다가 지역에서 입대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4월 15일이 지내니까 각 대학교마다 벤치에서 복도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이 모여 앉으면 수군 삼삼오오 때려져서 그 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6일 이때부터는 강당에서 운동장에서 성토가 벌어졌어요. 우리 이대로 참을 수가 없다. 우리가 나가야 한다. 나가서 죽더라도 나가야 한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학생들 그 치는 열기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 날 고대 학생들이 맨 먼저 가도로 진출을 했어요. 어디 남았냐. 그때 국회의사당이 외정 때 경성 부민관 해방되고 후로 국회의사당으로 썼습니다. 지금 아마 서울시의회 건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청 옆인데 거기 고대 학생들이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당시 유진호 총장이 자 학생들이 여기 진출해서 연좌대모 한 것을 외신 기자들도 외교사들도 알고 있다. 국내 기자는 물론 그런지 이제 학교 돌아가다 해도 안 갔어요. 그때 이철승 전주 출신 이철승 의원이 32살에 초선이 되고 36에 재선돼 가지고 38살 때예요 그분이. 그런데 이철승 의원이 아주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때 활동이 참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나도 정책에 되면 이철승 저분처럼 하고 싶다.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제 이철승 의원이 딱 단상에 올랐으더니 어이 아우들의 그 의기는 참 하늘을 찔릴 만한 정의가 튀어나왔어. 반가운 일이야. 그런데 이제 앞서 유진호 총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다 알려졌어. 그리고 앞으로 필요면 나오라고 돼. 그때 나와. 그리고 오늘은 이 형말 좀 들어. 좀 돌아가. 그래서 그 김주열 군 그 체류탄을 쏜 경찰을 찾아서 처벌해라. 3.15 부정선거 다시 해라. 이제 그런 것이 그리고 현재 부정선거의 책임자 이승만 후보, 이기병 후보 혹은 최인규 내무장관 물러가라. 이제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데모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아우들이 주장하는 대로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이제 이 형을 믿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길박수를 하고 이제 동대문으로 해서나 성북구 안암동으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대광중구대에 있습니다. 거기 넘어서 조금 더 가는 게 선두는 이제 학교 교문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소위 어용테러단 뭐냐면 이제 정권 깡패입니다. 다 돈 대주고 다 해서 다 길러던 하네. 정치 깡패니까. 유지광이 이정재. 근데 그 중에서 아까운 거 참 이정재는 옛날에 중앙고등보태교 출신이고 그 당시에 외정 때 중앙고보 출신이라면 지금 하버드 대학 출신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김두한이를 도와서 일본 놈 야쿠자를 종로 못 들으시게 막아내는데 같이 일주도 한 사람이고 애국심도 있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도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니까 이기둥이 붙어가지고 그런 정치 깡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정재, 유지광 그 밑에 바로 경기 이천 출신들입니다만
자칭 화랑부대라고 있어요. 그 깡패 조직이 자유당 청년 조직인데, 고대 대광고등학교 지나서 나 고대 가기 전에 그 훈민인데 딱 스파이트 들고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은실하고 있다가 고대 학생들이 지나간 게 후미를 덮쳐가지고 스파이프로 쳐가지고 약 한 80명 가까운 숫자가 현장에서 실려졌어요. 그래갖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때 독자들 중에서 동아일보 독자가 서울 경기 지방은 막 거의 한 8, 90%가 동아일보 독자였어요. 밤에도 그냥 이 골목까지 서울시에 그냥 그 동아일보 호위가 다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4시에 통금 해제가 되니까 신문을 안 보는 사람도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쓰면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 돈 주고 사볼 정도로 그렇게 관심들이 컸습니다. 4월 19일 학교를 가니까 저는 그 당시에 학생회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뭐 학급 대위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4.19 날 무엇이 특색으로 지적할 수 있느냐? 총학생 회장이나 단과제 학생회장들은 안 나왔습니다. 무서니까 잡혀갈까 얻어맞을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단과대 학생회장이라도 나온 데는 고대 내 상과대학 그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이기특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지 뭐 서울대학교는 그날 안 나왔고 4월 19일 날 서울대학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데모에 참석한 학교들도 총학생회장은 안 나왔습니다. 단대 학생도 단과 학생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기특이가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갖고 4월 18일 날 고대 학생들이 그 80명이 스파이프로 맞아서 병원에 실려간 게 거기에 또 불이 붙었어요. 또 우리가 더욱 또 격분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휘자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안 나오지. 단과 학생회장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지휘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 경무대로 가자. 그때는 청와대가 경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무대로 몰려가는데 몇 개 대학이 못 쳤는데 그때 곽영주 경무관이 경무대 경찰서장이었는데 종로교차서장이나 영등포 경찰 다 총경인데 경무대 경찰서장만 경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곽영주 경무관이 군복을 입고 그리고 경찰 계급장 그대로 복장하라고 총지휘를 했는데 그때 곽영주 경무관이 참 마이크 대고 외쳤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어전일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애국열에 불타기 때문에 여기 달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이었다면 여러분도 틈에 껴서 여기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 나와라 이렇게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뜻을 알았으니까 이대로 보고가 됩니다. 돌아가시고 각 대학교 총학생 회장들이 모여서 회합을 해가지고 누구는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주장을 하고 누구는 김주열군 최루탄 던진 경찰을 색출해서 처벌해라 누구는 무엇을 주장을 하고 이렇게 칠스럽게 여러분들 지성인 아닙니까? 아무리 젊어도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려면 문교부 장관을 찾아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문교부 장관 안내를 받아서 대통령 각하를 면담 요청을 이래야 만나질 수 있지. 그냥 이렇게 그냥 참 우합지졸로 몰려와가지고선 이승만 대통령 나와라. 어떻게 여기는 대통령 안가가 있고 집무실 있는데 어느 나라가 이렇게 대통령 안가 집무실 있는 데를 개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입장 됐다고 하더라도 절대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발익해서 넘은다면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여러분들 희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총에 맞고 싶습니까? 나 쏘기 싫습니다. 그래 잘 아셨어요. 이제 돌아가셔서 문교부 장관을 학생 회장들이 만나십시오. 그냥 흥분은 끝이다. 그냥 속상하고서 그냥 발키트 넘어가 이게 그때는 갈게 되는데 얼마나 체류탄을 몇만 발을 터치는지 기관총은 유대고 얼마나 갈게 되는지 그냥 그래서는 그냥 눈이 따고 그냥 참 피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냥 하도 그냥 그래서는 압이 안 되니까 이 시계가 다 빠지고 가방 넣은 사람들 가방 잊어버리고 시다 벗겨지고 그냥
방향 구분을 못한 게 그냥 사람 받고 넘어서 어떻게 하다가 얼마를 기어서 나왔는지 나중에 바람이 불고 눈을 좀 떠보니까 효자동 전차종처럼 얼마 안 돼요. 2, 3년 그렇게 그날 상황이 그랬습니다. 신도 다 벗겨지고 울면서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한 운동화 천컬이 양말 천컬을 새로 사와서 신고 새로 운동화 구두는 다 어디 빠져 달으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오후에는 을지로 입고 있는 내무부로 가자 체인도. 그래서 오후에 이제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서울역 지내서나 서울시경 지내서 미도팔 박호점 지내가지고 을지로 입고 거기에 그 당시에 내무부에 있었는데 최인규가 내무장관이 부정선거 총지휘자였으니까 내무부 앞에 오는데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용산쯤 오다가 마침 공사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오후니까 되모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 가방을 많이들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우리 가방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고 책도 싸갖고 다니게. 그래 공사장을 만나서 돌을 우리 가방에다가 다들 꽉꽉 채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한 500여 명 정도 대략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모자에 야가입으로 딱 조이고 그 사람들도 그냥 얼굴이 겁먹은 얼굴이고 칼빈 소총인데 상당히 앞에 총으로 오는지 긴장을 하고 그 사람들도 겁을 먹고 왜냐 오전에는 경무대 습격했다 그 사람들 듣고 이번에는 여기 내무부 습격한다 이러니까 긴장하고 있는데 정면에 중앙대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들 경찰을 치러보고 있는 학생들 방에서 우측으로 고대 학생 좌측으로 동국대 학생이 있었는데 중학생들이 그냥 돌팔매를 하이게 막 우박 쏴주서 이게 그런데 경무대처럼 체류탄을 쏘고 공포만 쏴도 아무리 대무대가 구름대처럼 많아도 무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도 당황을 해서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죽는다. 시민들도 우리가 놔두지 않는다. 그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밀려서 안 된다. 경찰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사려줍니다. 발포를 하는 막 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학생이 총 맞고 오는데 마침 내 뒤에 있는 학생이 그냥 조그만 학생인데 원래는 나보다 선배했던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이라는데 그 당시에는 후배 학생이지. 나를 껴안고 둥그런 바람에 내가 총을 안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중앙대학 학생만 13명이 현재에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둥그런 학생들은 총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눈을 감으면 눈이 밟히는데 이제 총을 쏘인 게 쏴서 뛰니까 배에 등으로 맞아서 배도 뚫고 나가면은 지금 우리 나이 되면은 앞에서 총을 맞던 뒤에서 총을 맞던 그 자리에서 싫어집니다만은 그때는 20대 초반 몸이 가볍고 날랄 때라 뒤에서 총타지 배도 뚫고 나는데 창자가 나오는데 바로 안 씌워주고 전방 뛰어가다 실어져요. 창자가 나오는지 아기자 끄죠. 그것이 그냥 눈에 밟혀갖고 수십 년 고생을 했어요. 말같이 참 그냥 그 참상은 못 봐요. 그냥 창자가 나오는데 피하고 창자 쏟아지는데 아기자거리고 밀바짝 뛰어가다 실어지는 거라.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난 이제 그때 저녁 때였어요. 그래갖고 거기가 그냥 피바다가 됐는데 부상이 한 5, 60, 한 근 60명 나왔고 13명, 우리 학교 학생 말도 13명이 총 맞았고 근데 정면에 중앙대학교 돌판문을 쭉 쐈는데 이쪽 고대 학생도 부상자, 사망자가 약간 명 나왔고 동국대 학생도 약간 명 나왔어요. 중앙대학이 주로 다 많이 맞아 죽었지. 그렇게 해서 4.19가 마지막 그런 참상을 가졌습니다. 그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일 날 내가 입대하려면 이제 시골로 내려오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군대 가겠다고 못 내려오겠더만요. 그래서 시골로 전도 쳤지. 이번 23일 날 입대 못 오고 나중에 지원 입대한다고. 그러고서는 그게 이제 4월 20일 날은 이제 안 나왔던 대학생도 나오고 이제 이대 숙대 할 것 없이 여대생들도 나오고 그리고는 21일 날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도 나오고
이래갖고선 시내가 그냥 학생들로 그냥 발디딜 틈이 없는 거라 그냥 소녀. 그래 이제 파출소는 이제 무서우니까 그냥 경찰서로 다 들어가 버리고 와서 교통정리도 못해요. 그런 게 학생들이 교통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울 그런 참상했다는 그 상황을 얘기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이 나를 싫어했냐. 그렇다면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럼 내가 하야하겠다. 그래서 26일 날 밤에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를 하고 이화장으로 갔습니다. 그로써 4.19의 그 격돌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예. 왕 회장님께서 잘 서울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봉희 선생님께서 익산 상황을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남성고등학교에서 수의과 대학을 간 사람이 28명 있어요. 40명 중에서. 그 남고 출신이 제일 많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1학년 때부터 줄곧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대의원이 있어요. 각 학급마다. 그래서 대의원을 계속 제가 이제 독차지하고 하다시피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 말은 남고 때 나하고 한 책상에 있었던 짝꿍이 있는데 가가 공고기획과를 갔어요. 공고기획과를 갔는데 가가 공대 위원장을 했었고 저는 졸함이 어떻게 돼? 이름이 어떻게 돼? 그 친구 이름이 이희호요. 아니 내가 지금 부학생회장이 맞아. 학생회장이 맞아. 이희호. 희호. 부학생회장으로 들었는데. 부학생인데 회장이 죽었어. 아. 그래서 이제 회장 노릇을 했는데 다닐 때. 했는데 저는 가는 같은 짝꿍이겠지만 공대고 나는 농대고 그랬어요. 근데 농대에서도 남고 출신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 건 수의과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합격률이 제일 많아서 제가 이제 그 덕분에 학생 회장을 했는데 전고 출신하고 남고 출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남고 출신이 많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전고 출신은 통학을 했고 기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몇 명이 안 됐어요. 근데 희호라는 그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나보고 이제 너 이기택이 알지?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그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일산에 저 상대 학생회장 이기택이. 이기택이 그래서 데모를 하자. 그런데 공대생들 전부 집합을 시켜가지고 올 테니까 농대로 올 테니까 농대에서 집합을 해서 가자. 그 상황은 수의과 대학이 학생이 많기도 했지만 제가 그때 훈련 무장이었어요. 그때는 고등학교로 말하자면 연대장이 훈련 무장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농대의 학생회장이 전고 나온 김호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하고는 이제 통화가 안 된 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학생들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농대생은 한 170명 되고 그 공대생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학생들이 결국은 데모를 조작하고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양옷에 우리 왕상이 잘 얘기했지만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누가 절감 안 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본 게 참 앞장서서 부정선거 다시 해라. 이승만 물러가라. 이금이 그래서 그 선창을 하면서
시내 행위를 계약했는데 저기 농대에서 구시장으로 해서 구시장에서 이제 경찰서 앞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경찰서 왔는데 농대생이 제일 많았고 공대생은 이제 숫자도 적고 그때 첫날은 공대하고 농대생만 있었어요. 그때 이리시에 대학교가 중대까지 하고 원대까지 하고 그래서 대학교가 5개인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날 첫날은 농대생하고 공대생하고 2개 학교가 학생들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부장이기 때문에 맨 앞에서 선창을 하고 그 구호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서 구호 제창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던 길에 제가 경찰서 앞에서 와보니까 기관 단총을 놓고 그냥 좌우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앉으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이제 입으로만 구호 선창을 하는 것이지. 하다 본 게 너 좀 일로 와 하는 그게 바로 누구면 홍형사예요. 그때 형사가 몇 명 있는가는 몰라도 내가 알기로는 2뿐이었어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홍형사고 김형사고 둘이 있었는데 그 홍형사가 나를 불러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서 경찰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 예의시키더라. 너희들이 이러는다고 세상이 바뀌길 줄 아냐? 그러면서 주먹을 날렸더라. 주먹을 날리다 본 게 눈등이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가 나니까 결국은 이제 피를 이제 같이 이제 닦아주고 지혈을 시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날은 앉아서 연자 데모를 하다가 그걸로 이제 다 해산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은 제가 주동을 했다가 주동자가 없으니까 그저 위안부야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안 나갔으니까 상황은 모르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날마다 이제 데모하고 학생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도 다 나와서 했으니까 그랬었는데 그 뒤에 이제 나왔던 김호영이가 그때 동대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첫날은 비춰보도 않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내가 안 나가서 내가 모르고 그래서 대모가 이제 일이 진행해서 그렇게 이제 됐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 제 호가 의사입니다. 오로로자 묘산자.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도 가축병원 이름을 의산가축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던 제 자신이 참 앞장을 서고 참 선봉에 섰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형사 말대로 너들 지랄한다고 세상이 바꿔질 줄 아냐 하면서 그 주먹을 날렸던 그 생각이 나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 형님들도 말기고 그래서 저희 형님은 이제 그 시공간 앞에 거기서 휴춘난 약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형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절제를 했는데 나중에는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운동권자라고 대목붕이라고 저를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저 모현동에 거기 다 들판이 있었어요. 근데 가을에 나라에 읽을 때 거기가 논두덕에 있으면 어디서 누가 오는 게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해가 되어갖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러기 전에 조동원이라는 우리 남구 동생이 있어요. 가고 군산에 있는 강근호 씨하고 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민주수호라고 하는 깃발을 갖고 가가지고 노랑 천에다가 빨간 글씨를 써갖고 사무실을 여기다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을 만들고 이제 그때 민주수호라고 하는 간판을 이제 걸고 결국은 이제 모금 운동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인을 갔어요. 군인을 가가지고 그 정신이 이등병 세례 그때 휴가가 뭐 생각도 못 했을 텐데 참 어떻게 해서 참 논산 훈련소에 그때 장부고요 훈련소 제가하던 그분이 이제 저희 형님하고 이제 동생에서 참 휴가를 참 특별히 가는 그때 역전 광장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버스 경유장이 됐는데 그 앞에 그 경원수가 한 대그룹 있고 거기 가서 이제 그때 제가 군인 갔다 휴가 온 게 이제 의tab이 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1등병, 2등병 시절이지 2등 시절에 참 거기서 참 제가 절을 하고 참 묵념을 하고 그러고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역경 광경이면 많지 않아요 사람이. 참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4.19 의거탑을 누가 한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 4.19 의거탑을 하기 전에 모금을 한 것은 알아. 경찰서다. 그때는 수리잡이 제일 컸었어요. 수리잡이 다니면서 수첩을 팔았어요. 수첩을 팔아가지고 그 모금을. 하여튼 조동원이하고 강근호 씨가 이제 주관을 했어. 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말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경찰에 가서 폭행을 당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저 하나뿐이죠. 저 하나뿐이었어. 그것도 대표되는 사람만 불러다가 그것도 뭐 많이 맞은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한 대 때렸는데 눈탱이를 때렸길래 눈탱이가 찢어지다 피가 너무 난 게 겁이 난 거예요. 네, 예. 그러면요 이게 대충 엑스만 들었는데 이제 한국의 역사상에서 소위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뒤집은 것, 부정부패에 항거해서 정권 뒤집은 것은 4.19 혁명 첫 번째거든요. 그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4.19 혁명이다. 그렇게 봐도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두 분이 한번 여쭤볼 것이 있어요. 두 분이 원하시는 오늘의 이 시대가 과연 4.19 정신을 계승하고 있느냐. 두 분의 생각을 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네. 먼저 왕 기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4.19는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치단체, 어느 이권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무 이해관계 없이 공부는 학생들이 미리 교육한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고대 학생들이 이렇게 당했다. 자 김주열 군이 이렇게 참을 죽었다. 이번에 부정선거가 이렇게 심했다. 이걸 어떻게 방관하냐. 되게 그런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나가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지 우리의 이렇게 해서 현 정권을 뒤집으면 우리한테 헤게모니가 온다. 이것도 아니고 다만 이 의분을 가지고 이건 바꿔야 한다. 뒤집어야 한다. 이거 몰아내야 한다.
오직 이것만 있었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해계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난 것도 사실 그랬고 그래서 4.19는 순수한 젊은 세력이 학생 세력이 그리고 정의 세력이 오직 의분에서나 했다고 하는 것이 4.19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의분이 계계승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욕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 저야 더욱 그게 많죠. 그런데 그 뒤로 4.19 같은 일이 참 별로 구경이가 힘들다 때 굉장히 우리로서는 섭섭했습니다. 4.19 현장에 나가서 뛰었던 우리로서는 대단히 섭섭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 와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에서 20대, 30대들이 현 정권을 밀어줬는데 원언이 잘못하니까 유례없는 부정어라고 독식어라고 이러니까 너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20대의 분노 여기에서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 정당은 어느 정당은 투남 두고 뭘 갖고 정당한 관점이 없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더불어힘이라고는 야당에서 이준석인가 이제 36세 된 젊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치른 청년이 당 대표가 된다는 자체가 이준석이를 말은 게다 이준석이를 그렇게 밀어줄 수 있는 국민들의 그 마음가짐이 이것은 그래도 정의의 발로가 있구나 하는 반가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에도 자문위원을 맡아달라 해서 나 인사소개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단체 운동을 왜 하냐? 억울하게 시달린 사람은 이러시는 운동, 남을 억울하게 짓밟는 놈은 꺾어보려고 하는 운동, 그것이 없으면 사회단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를 그렇게 키워내고자 하는 그 국민들의 정서가 그래도 정의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하는 데서 좀 처음으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게 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4.19 정신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희망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너무나도 어구정청에서 뭔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장로님께서 저하고 통화를 할 적에 모든 걸 다 체념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잊었습니다 하고 단념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왕생이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고 자기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지금 생각할 적에는 도대체 이 정부가 4.19 정신이 퇴색되기가 뭐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퇴색이 일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데모에 앞장서서 주먹으로 터지고 피가 나고 그런 나는 민주주의 역공이 안 되고 그 뒤에서 나중에 얘기하던 농대 위원장은 그 사람은 장경순이 비서실장이 있어요. 농대 위원장이 하다 본 게 장경순 씨가 비서실에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민주주의 유공자가 되고 나는 앞장서서 터지고 찢어진 놈은 제가 보훈처를 4번이 갔습니다. 가서 면담을 안 시키죠. 그래갖고 면회로 왔다고 익산에서 왔다고 그러면 가서 보훈처장님한테 잘 말씀드렸던 게 명함 가지고 가시오. 명함을 가지고 가면은 나중에
길가 보고가 갈 거요. 그 말 한마디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네 번째라고. 서울 익산에서 사는 촌놈이 그 보훈처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물어물어 해서 더군다나 단독으로 그렇게 해요. 여기 보훈처도 제가 3번 갔습니다. 다 오로지 그것은 나름대로 제가 예. 그 선생님 말이요. 제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4.19 정신은 어디로 가고 지금 현재 오히려 더해요. 더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0년대 초에 4.19 혁명 아닙니까? 70년대 4.19 뭐 사실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바뀌었다가 또 군인들이 일어서는 바람에 됐으니까. 그래도 군인들이 정치하면서 군사혁명 정치하면서 70년대 넘어와가지고 이 군인들이 정치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서울에는 대학생들이라서 민주화를 주장하고 한 그 뿌리는 여러분들이 4.19 이걸 통해서 심어주고 뿌리가 된 거예요. 과거에 그런 걸 통해서 크게 빚은 못 받지만은 그 동결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정권을 갖다가 그때 혼란이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다시 이제 군사정부 됐단 말이에요. 군사정부 돼가지고 10년을 하고 보니까 이 도라에미 타버려. 옛날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시 이제 들어나와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민주화 운동의 뿌리는 4.19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인쇄하시고 위로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4.19 정신도 중요하고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도 중요하다 이거죠. 이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은 마치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할 것이 있어요. 4.19 기념탑에 익산의 4.19 운동에 대한 역사가 화려하든 뭐든 간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가보면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꼭 뭐 정부가 안 도와줘도 우리 좀 의미 있는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몇 분 내면 되니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익산의 4.19 운동의 정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건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